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12월 17일 아침 시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특히 나스닥이 좀 많이 빠졌는데요. 어제와 반대의 모습이었죠. 어저께 FOMC 회의가 끝난 후에 긴축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결됐다. 그러면서 다우도 올리고 나스닥도 올리는 모습이 나왔어요. 특히 나스닥 2%까지 올랐었죠. 근데 오늘은 또 하락했습니다. 원래 금리를 올리면 기술주들이 좀 어려움을 겪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저께 나스닥이 빠졌어야 되는데 안 빠졌습니다. 근데 오늘은 기술주가 빠지면서 시장을 하락으로 유도하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그 기술주의 투자가 이제 소비재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을 내년 3월에 종료하고 1월부터 300억 불씩 줄인다고 하죠.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을 1년에 3번을 2022년, 23년도 하고 24년도에 2번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불확실성이 제거됐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질서 있는 긴축이다.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긴축이다. 이래서 시장을 올린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긴축은 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드는 거예요. 시장의 유동성은요, 이 시장을 끌어올리는 원동력이었어요. 그 원동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실 주가를 끌어올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시장에서 해석하기 나름인데 결국은 저는 제 해석이 나올 거라고 아마 말씀드렸는데 그 모습이 나오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저께 미국 시장이 이렇게 하락하게 된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란은행이 어제 금리를 인상했어요. 0.1에서 0.25로. 그러니까 15bp를 올렸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주요 선진국 중에서 유일하게 금리 인상을 시동을 걸었다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또 그 옆에 있는 ECB도 이런 발언을 합니다. 내년 3월까지 PPP, 그러니까 그 팬데믹 긴급 매입 프로그램이라고 있어요. 이거를 종료하겠다. 근데 이게 미국과 똑같은 위치에 종료가 되죠. 그러니까 결국 그 선진국들의 긴축 동향이 미국 시장을 흔들었다가 답일 것 같아요. 결국 미국도 재해석이 된다. 근데 저는 과거에 그 ECB하고 미국하고 영국의 흐름을 제가 항상 보던 기억이 있었는데 항상 보면 순차적으로 모든 일을 해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영란은행은 20에서 빠져나갔잖아요. 유로존에서 빠져나갔어요. 빠져나가니까 걔네는 개별적으로 바로 올릴 수 있다 치더라도 ECB하고 지금 미국이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다. 결국 긴축 시기가 거의 맞자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항상 미국이 맨 마지막에 모든 걸 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미국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최후의 보루로 부빌 언덕을 미국으로 두고 다른 나라들이 움직이는 이런 경향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다면 시장은 긴축발 악재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ECB 통화 정책을 통해서 뭐 불확실을 제거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일시적인 얘기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출구 전략을 하기 때문에 괜찮은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인 거지. 실제로 유동성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시장은 다르다는 해석을 해봐야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기술주, 금리 인상할 때 기술주들이 항상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기술주들이 시장에서 좀 흔들리고 가치주나 소비재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다시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게 아닐까 이런 해석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가요? 사실은 요 근래 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주식 엄청 팔았어요. 네, 엄청 팔았어요. 잘 팔았죠.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대주주가 팔고 주가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대주주가 파는 주식이 가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도 일단 정점을 찍은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으로 접근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 다우 산업이 얼마 안 빠졌어요, 그죠? 0.8%. 나스닥 2.4% 빠졌죠.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4.27%도 빠졌는데요. 차트 보면 나스닥은 지금 다우는 지금 그 어제 양봉 후에 양봉 위에서
끝났어요. 장중에 0.4% 정도 밀었다가 이제 버텼는데, 글쎄요, 이게 계속 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결국은 흘러내릴 거라고 좀 생각하고 있는데요. 어떤 모습일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아마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가는 쪽이 무게가 좀 실리지 않을까. 뭐 일목에서 구름대 보면 좋아 보이죠. 그렇지만 이런 모습은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향후 흐름을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나스닥이 좀 많이 빠졌죠. 나스닥은 제가 여기 뭐 갈 수 없다라고 했었는데 결국 내려왔어요. 그래서 다시 또 121선. 예, 어제 상승분, 어제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2%로 갔던 다우가, 나스닥이 오늘은 다시 2%대 하락하면서 제자리로 돌아온 모습이죠. 추가 하락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시는 게 맞겠죠. 추가 하락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은데, 어쨌든 그 흐름은 좀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긴축은 시기적으로 다가왔다라는 것만큼은 이제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그 상황이 왔다라는 해석을 좀 해봐야 되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로는 한국은행 추가금리 인상 부치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주열 하는 총재가 금리 정상화에 대한, 그러니까 코로나가 이제 확산돼서 아시겠지만 또 제재가 조금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뭐 10시까지만 뭐 영업하고 막 이게 지금 4인만 모이고 하는 어떤 뭐 다시 그런 상황으로 갔어요. 되돌아갔는데, 이 코로나가 재확산하다 금리 정상화에 대한 그 이주열을 하는 총재의 의지가 굉장히 크다. 이걸 나타내는데요. 일단 미국이 금리 인상 시기를 내년 4월, 5월, 뭐 6월 이렇게 나와요. 저는 절대 그럴 수가 없다고 보는데, 저는 그 연은이 여러 번 시장의 신뢰를 어겼기 때문에 또 어길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6.8에서 지금 5, 6개월을 버틴다. 그게 쉽지가 않을 거라고 봐요. 물론 뭐 유가가 내려고 뭐 해서 뭐 립서비스 세하고 내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인플레이션 지금은 쉽게 못 내릴 거다 보고 있습니다. 쉽게 안 내려갈 거다. 그래서 그런지 한국은행이 추가 금리에 대한 어떤 의지를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선제적 금리 인상을 통해서 미가 긴축하는 리스크를 해소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럼 일단 내년에 미국이 3번을 긴축한다 해서 우리나라는 몇 번 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3번 내지 4번이겠죠. 3번이 4번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1월달은 금리 인상을 먼저 할 것 같아요. 선제적으로. 그 다음에 나머지 3번은 미국 같이 움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 해본다면,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의지는 거의 확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미국이 아까 말씀한 것처럼 정상적으로 뭐 3번을 하는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 때문에 갑자기 앞으로 땡겨서 한다든가 이랬을 때 한국은행이 어떻게 대응할 거냐. 그 대응을 위해서라도 사실은 금리를 1월달에 올려놓는 게 좋죠. 그 현명한 방법일 수는 있어요. 근데 사실 금리를 올리게 되면 유동성이 시장에서 빠져나가고, 그로 인해서 이제 대출 받으신 분들, 그래서 대출 받아 집 사고 대출 받아 주식하신 분 입장에서 참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습니다. 이건 참 이래나 저래나 양면성이 있는 거죠. 예, 뭐 나름대로 인플레이션 잡겠다라는 한국은의 의지는 좋은데, 사실 저리로 빌려 쓰신 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습니다. 어쨌든 그 어려움이 또 닥치는 시기가 다가온 거 아닌가 이런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로는 개미들이 3.85 곧버스를 산답니다. 삼성전자가 요즘 계속 좀씩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삼성전자 없네요. 삼성전자가 요즘 올라와요. 네, 삼성전자 올라오는데, 네, 삼성전자가 올라옵니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더블클릭 했더니, 네, 삼성전자 요즘 계속 올라오죠. 200일선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막 대세 상승 아니야 이런 얘기 나올 수 있는 그런 차트를 만들고 있어요. 사실입니다. 근데 실제로 외국인들이 엄청 사느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삼성전자를 엄청 팔고 있대요. 4조 정도 팔았다고 하죠. 이제 그걸 받고 삼성전자 올라오니까 팔고 곧버스 사고 있다, 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럼 곧버스 산 게 잘했냐 말았냐, 일단 제가 볼 때는 곧버스 사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유는 일단 긴축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삼성전자 계속 간다는 보장은 없어요. 쉽지 않을 겁니다. 삼성전자도. 외국인들도 뭐 그렇게 많은 물량을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수급을 좀 잡아보면 어디에다 보시면 별로 안 사요. 그렇죠? 거래량이 없어요. 없을 때 되게 없고 살 때 한 100만 주. 그러니까 이것도 뭔가
호가 공백 정도로 해석이 좀 되는 그런 상황 정도로 해석해야지, 이게 무슨 뭐 엄청 갈 수 있는 작년 11월을 예상하는 그런 자리는 아닌 것을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한번 두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요즘 시장을 많이 방어해 주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르면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해석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개인들이 삼성전자에 엄청 들어갔다가 서서히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들이 또 곧버스로 가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계속해서 시장에서 확인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